근데 정윤이도 하면 4인큐도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물리의 기본 운동에 대해서 했죠, 그죠? 기억나나요? 중력에 대해서 했어요. 중력. 오케이. 중력에 대해서 했습니다. 왜 자꾸 올라와, 이거? 그러면 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뺑글뺑글 원운동해요. 자, 뭐 어떤 물체가 원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왜 원운동해요? 뭐가 있어야 원운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물체가 원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이거를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요. 등속 원운동. 자, 원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자, 얘가 운동하는 방향이 접선 속도라고 해요. 자, 접선 속도. 자, 얘가 운동하는 방향에 뭐가? 수직 방향, 원의 중심 방향에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운동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힘이 존재하면 운동 방향만 바뀌어요.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빨라지고,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느려져요.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면 방향만 바뀌어요. 지속적으로 방향만 바뀌는 운동이 뭐다? 원운동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면 항상 뭐가 존재해야 된다? 원의 중심 방향에 수직 힘이 존재해야 돼요. 자, 이 힘, 등속 원운동은 뭐가 필요하다? 구심력이란 게 있어야 돼요. F9, 구심력. 원의 중심 방향에 힘이 있어야 원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이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일까요? 등가속도 운동일까요? 등가속도도 아니고 등속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속도의 방향도 바뀌기 때문에 그냥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야 돼요. 자,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뭐다? 힘이 존재하는 방향. 그러면 이 물체는 어디로 가속 운동해요? 원의 중심, 힘이 존재하는 원의 중심 방향의 가속 운동해요. 그래서 얘도 뭐라고 한다? 구심 가속도라고 합니다. 구심 가속도. 원의 중심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한다. 예. 자, 원운동을 한다. 그럼 뭐야? 원의 중심 방향으로 누가 힘을 작용한다는 거야. 그 원의 중심 방향에 힘을 작용하니까 원의 중심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는 거지. 자, 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가? 구심력으로서 뭐가 구심력 작용한 거야?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내가 줄을 가지고 뭔가 물체를 돌렸다. 그럼 뭐야? 줄의 장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줘서 원운동을 하는 거야. 자, 여기 원자핵이 있는데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뺑글뺑글 돌아. 원자에서. 얘는 왜 돌 수 있는 거야? 전기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줘서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됐습니다. 자, 이가 원운동.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 수평 방향 속력을 달리할 던진 물체 운동. 자, 요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자, 연직 방향의 운동은 무슨 운동을 한다? 연직 방향은 무슨 운동이에요? 연직 방향은 무슨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다른 말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죠. 자, C는 뭐죠? V는 GT,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에요. 자, 이 두 개의 식으로 풀 수 있어요. 자,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하죠?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왜요? 힘이 존재하지 않아서요. 자, 등속 직선 운동의 식이 S는 VT. 끝이에요. 자, 요 포물선 운동이 나오자마자 머릿속에는 요 식과 요 식이 떠올라야 돼요. 문제 풀려면. 오케이? 요 식과 요 식이 떠올라야 돼요. 자, 포물선 운동할 때 연직 방향의 운동은 수평 방향과 상관없이 동일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는 항상 같은 높이에 존재하게 돼 있어요. 같은 시간에는 항상 같은 높이에 존재하게 돼 있어요. 같은 높이에 존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동시에 낙하해요. 동시 도달해요. 동시에. 자, 이 동시에 도달하는 건 질량과 관련이 있다 없다? 질량과 관계가 없다. 그죠? 질량이 크면 중력은 크지만 낙하 운동은 똑같다 라고 했죠. 자, 수평 방향으로 속력을 달리해서 던진 물체 운동. 수평 방향에 던진 속력이 빠를수록 더 멀리 가서 떨어지죠. 속력에 따라 수평 방향에 이동하는 거리가 달라져요. 연집 방향으로는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똑같아요. 9.8.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낙하면 동시에 떨어져요. 수평량에 도달해요. 연직 운동은 똑같기 때문에. 뉴턴의 사고 실험. 자, 우리는 방금 뭘 했냐? 자, 지표면 근처에서는 지표면이 직선이니까 자, 얘가 10m/s로 쏘든 20m/s로 쏘든 30m/s로 쏘든 40m/s로 쏘든 동시 도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지구는 직선이 아니에요. 지표면은 곡선이잖아. 자, 그러면 실제에서는 뭐다? 지표면 근처, 지표면이 직선이 아닌 경우에는 더 멀리 쏘면 뭐다? 더 아래까지 내려가서 부딪히는 거지. 그러면 더 멀리 쏘면 요 높이보다 더 아래까지 가서 부딪힌 거지. 그러면 겁나 세게 쏘면 어떻게 된다고? 자, 얘가 요렇게 낙하는 것과 요렇게 지구가 요렇게 낙하는 이 높이가 똑같으면 영원히 땅에 부딪히지 않고 낙하하는 운동을 할 수 있겠네. 그게 원운동이겠네. 결국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 자, 그래서 포탄이 매우 빠르게 발사되면 포탄은 지구로 떨어지지만 둥글기 때문에 자, 특정 속도로 쏘면 얘는 더 이상 지표면에 닿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달이나 포탄, 사과가 떨어지는 건 다 뭐다? 다 똑같은 운동이다 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었죠. 자, 이걸로부터 원운동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만유인력식을 알아냈어요. 자, 지구 주위를 공유하는 물체의 원운동. 다른 지구 중심 방향을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매 순간 뭐만 바뀌어요? 운동 방향만 바뀌어요. 빠르기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라고 해요. 자, 얘는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이에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구심 가속도라고 한다고. 항상 지구 중심.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자, 구심 가속도가 있는 이유는 중력. 중력이 무슨 역할을 했기 때문이야?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구심력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되세요? 되었나요? 다 했나요? 자, 인공위성도 달이든 인공위성이든 어떻다? 다 똑같다. 다 똑같다. 달이든 인공위성이든 자, 만약에 여기서 중력이 중심방의 힘이 사라졌어. 그러면 이 달은 어디로 가야 돼? 달은 어디로 가야 돼? 자, 1번. 자, 이렇게 간다. 2번. 이렇게 간다. 3번. 이렇게 간다. 자, 4번. 이렇게 간다. 자, 1, 2, 3, 4 중에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가냐고. 이거 실제 여고 시험 문제 났던 거야. 여고 시험 문제 났다고 이거. 근데 애들 다 틀렸어요. 물리의 기본이 없다는 거야. 자, 1번이야, 2번이야, 3번, 4번이야? 4번은 아니겠지. 빨리 얘기해봐. 몇 번이야? 2번이요. 2번이야. 얘가 이렇게 하다가 힘이 끊어지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가 접선으로 날아가지. 힘이 없으니까 뭐다? 관성.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이거 물리의 가장 기본이야. 그죠? 물리의 가장 기본이야. 그때 이렇다라고 하는 애도 있고, 선생님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도 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서 자, 가장 기초적인 물리의 개념 문제를 내면 이런 거는 요 교과서에 없잖아. 근데 물리 굉장히 기초 개념이라고. 그걸 내니까 애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더라. 그죠? 기본 개념이 없다. 여기 뜨끔한 친구들 있을 거야. 왜 2번이지? 막 이런 뜨끔한 친구. 나 4번인 줄 알았는데 막 이런 친구들. 자, 원운동. 원운동은 물체가 원을 그리는 운동이다. 자, 뭐라고? 운동 방향은 원의 항상 접선 방향이야. 힘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이 접선 방향으로 직선 운동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원 운동을 하려면 항상 뭐가 있다? 중심 방향에 힘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 구심력이라고 한다. 구심력. 자, 그러므로 뭐도? 가속도도 원의 중심 방향이다. 얘를 구심 가속도라고 한다. 구심 가속도.
그렇죠? 부분 가속도. 자, 턴을 딱 놓으면 어떻게 한다고? 접선 방향 날아간다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접선 방향 날아간다고. 됐습니다. 자, 원운동, 물체에 연결된 줄은 물체 운동 방향에 항상 수직으로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방향만 계속 바뀌는 거야, 그죠? 빠르게는 안 바뀌고 방향만 계속 바뀌는 운동을 한다. 자, 물체 작용의 힘은 원의 중심 방향이다. 그래서 부신 가속도라고 한다. 줄을 놓는 순간 얘는 접선 방향, 원래 운동하던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오케이. 자, 여기 자 기초 문제는 뭐 해야 돼요? 해야 되나? 알잖아. 이거 해야 된다고? 자,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의 힘으로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해요? 중력. 자, 우리 중력 힘 하나밖에 안 배웠어요. 중력. 자, 중력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있다? 만유인력. 똑같은 거라 그랬죠. 자, 이거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 이거의 크기를 무게라고 한다. 얘 어떻게 구한다? mg. 자, g가 9.8. 이렇게 구한다. mg라고 구한다. 중력이 만유인력이고 그거의 크기가 무게라고 하는 거죠. 9.8 곱하기 질량. 자,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공기장이 없는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 낙하하는 운동은 뭐야?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 자,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증가. 1초당 9.8씩 미터 퍼 세컨드씩 증가합니다. 자, 수평방향에 던진 물체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도 돼요. 똑같아요. 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에 작용하는 중력과 가속도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힘과 가속도는 지구 중심 방향이다. 그래서 구심이라는 표현을 쓴다. 구심, 원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자, 중력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물체 사이 거리가 벌써 중력의 크기가 작다. 맞아요? 맞아요? 자, 물체 사이 거리가 멀면 중력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자, 이게 만유인력이라고 했죠. 만유인력. 만유인력은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각의 질량에 곱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만유인력. 만유인력. 이게 곧 중력이야. 똑같아요. 자, 무슨 얘기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표면 근처일 때, 지표면 근처에서 라고 얘기하면 이러한 조건 안에서는 뭐다? 거리와 관계가 없어요. mg예요. 지표면 근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mg예요. 하지만 그냥 조건이 없이 중력이면 만유인력이니까 거리가 멀수록 힘은 작아집니다. 자,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무한대까지 작용한다 그랬어요. 무한대 거리까지. 지표면 여기 나왔죠. 지표면 근처에서 그러면 mg예요. 그죠? 지표면 근처에 놓인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과 같다. 이거 뭐죠? 무슨 법칙이죠? 작용 반작용이에요. 자, 주체와 대상 가는 거야. 이거 3법칙이죠. 3법칙. 저번에 써줬죠. 작용 반작용이야. 작용 반작용.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B도 A에게 힘을 간다. 주체와 대상이 주체에게 이렇게 나오면 그냥 문장만 보고 맞다라고 하면 무조건 맞아요. 왜? 법칙이라서. 이건 법칙이에요. 내가 너한테 주면 너도 나한테 준다. 무조건 맞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을 OX 표시하시오. 물체가 중력만을 받으면 낙하하는 운동 맞아요? 맞아요. 그게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지표면 근처라는 조건이 있으면 뭐야? 일정해요. 9.8로 일정해요. 자,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바닥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질량과 관계가 없어요. 다 동일한 낙하 운동을 해요.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 A와 수평방향 던진 물체 B의 운동을 비교한 것이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중력밖에 없어요. 중력.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죠.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럼 얘도 똑같죠? 얘 똑같습니다. 중력 일정하게 증가.
등가속도 운동. 수평 방향을 어떻게 해?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면 돼요. 알짜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알짜힘이 없기 때문에. 자, 다음. 자, 그림은 가만히 놓은 물체 A, B를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수평방을 던졌다. 자, 얘는 낮고 얘는 던졌어. 포물선이죠. 자, 누가 더 먼저 도달해요? 동시. 연직 방향 운동은 똑같다 그랬죠.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연직 방향 속력은 A와 B가 같다. 연직 방향 속력도 동일해요. 똑같아요. 물체의 작용의 힘의 방향 A, B 같아요. 다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다 똑같아요. 그림은 지표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물체 A, B, C를 발사했을 때 운동 경로이다. 자, 발사 속력이 가장 큰 건 뭐? C겠죠. C입니다. C가 가장 커요. C가 가장 큽니다. 자, 얘보다 더 큰 속력으로 쏘면 어떻게 되게? 더 큰 궤도 운동을 합니다. 더 크게 궤도 운동이 더 커져요. 더 세게 쏘면 더 큰 궤도 운동을 합니다. 그죠? 자, 요런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지구주위를 공전하는 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달의 가속도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맞죠? 부심 가속도. 지구가 달을 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달이 지구. 지구가 달이 지구. 무조건 맞아요. 크다. 틀렸네. 그죠? 같다라고 해야 돼요. 그죠? 같다. 끝까지 읽어야죠. 그죠? 끝까지. 자,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지구와 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죠.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내신 문제입니다. 내신 문제. 자, 요 물리 문제 다 풀어봤죠? 다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어요? 자, 요거 다 풀어보시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실력 문제. 자, 실력 문제. 일단 1, 2, 3, 4. 1, 2, 3, 4 끝이나? 끝이네. 1, 2, 3, 4. 자, 실력 문제 1, 2, 3, 4. 자, 해보세요. 자, 하다가 모르겠는 거 질문하세요. 질문을 안 했는데 틀렸다. 때릴게요. 풀어보세요. 보세요. 다 풀었어? 너가 맞다고. 아니, 너가 맞다고. 자, 아니, 너가 맞았어. 토론 잘 해보시고 너가 맞았어.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좀 싸워보시고 네가 맞았어.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좀 토론해보시고 깊게 생각해보시고. 네가 맞아. 내가 맞았을 수 없어. 다 풀었어? 집에서 풀었어.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어느 정도 나왔으면 문제 딱 풀어오고 그래야지. 여기까지 안 나갔잖아요. 여기 아직 다 안 나갔었는데 왜 뭐라고? 설명을 다 했었는데 아니 안 했다고? 안 한 했나? 페이지 안 했었는데. 한 페이지 안 했다고? 여기 다 풀었어요. 천천히 푸시고.
오케이. 자, 여자팀, 남자팀 해가지고. 자, 50%는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아, 둘 다 맞으면 둘 다 사주고. 자, 여자팀. 남자팀. 오케이. 자, 여자팀끼리 토론을 해보시고, 남자팀끼리도 토론을 해보시고. 자, 다 푼 사람은 다 풀고 매긴 사람은 하지 마시고 참여하지 마시고. 저는 뭐야? 되게 잘 풀었다. 안 풀었네. 되세요? 뭘 생각해? 자, 몇 분 넣어주면 돼요? 자, 이제 3분 더 줄게. 3분. 아, 열심히 풀어요. 똑같으면 된다 이렇게 해주세요. 둘 다 맞춰야 사주는 거지. 뭐 똑같은 거 사주나? 맞으면 사주는 거지. 그럼 다 맞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다 못 맞으면 아니 그거? 당연하죠. 맞은 팀만 사준 거예요. 모르겠어. 나 어떡하지? 인생에 미래가 없는데. 야 이걸로 인생에 미래가 없어. 아니 푸른 사랑가 해야지. 그래도 뭐해? 네 좋았어. 이해가 있는데. 사실 내가 그냥 맞춰줘. 혼자요. 근데 니은은 맞는 것 같아. 이거 3번. 그치? 두번 놀랬지. 니는 또 한 번 더 놀래키면 나 이제 죽는 건가? 자, 3분의 기억? 자, 다 풀었으면, 자, 이렇게. 자, 여기다가, 자, 1, 2, 3, 4번 번호를 쓰세요. 쓰고 제출하세요. 둘다 내 3번 왼쪽 같고 왼쪽 같고 왼쪽 같고. 이 3번 뭐였어? 2번 뭐였어? 다 푼 사람 답을 제출하시고. 나 이거 모르겠어. 나 2번 모르겠어. 저는 2번 풀었어. 야, 너 2번 풀었어? 자, 숫자 4개를 딱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숫자 4개를 딱 적어서 주시면 이번에 됩니다. 푼 사람이 누가 이렇게 해야 돼. 너 얘기했지만 근데 순서는 달라져. 기영이는 쓴 거. 자, 숫자 4개를 적어서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무도 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어째 있어 저기. 네 뭐였어 이거? 막혔어. 모르는 거 지금 질문해도 돼요? 아 하나 지금 안 돼요. 2번 모르겠어요. 2번. 지금 아 질문 질문해. 주시면 틀리면 됩니다. 아 지금 맞아. 우리는 5번? 2번에 5번. 우리는 대한민국이잖아. 유럽이나 미국 가봐. 이거 틀렸다. 오, 오씨, 이 친구는 인지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왜 틀려? 자, 숫자 4개 적어주면 빨리. 50분이나 나오면. 애매모 5번에 있어. 그래서 수능 중립 전공. 자, 적으세요. 안돼 5번에 진짜 할게. 자, 주세요. 왜 5번에 3번에? 자, 숫자 적어서. 예. 주세요. 아니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준은 설마 잘못 채점한 건 아니지? 자, 설마 준을 잘못 채점해서 알고 모르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설마 우리한테 보여주는 주세요. 아 이제 다음부터 나도 해야 되겠어. 혹시 몰라. 그 좋아하는 사람. 근데 그 주변 틀리면 어떡해? 에이. 아니야. 있어. 자, 이거 뭐로 쓴 거예요? 일단 해석을 해주시면서 이거 다음에 말할게요. 자, 4. 자, 빨리 뭐를 쓴 거예요? 아, 그거 포기해요 그냥? 아,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아, 이거 뭐냐고. 나 빨리. 먼저 나가서 쓰고 와서 밖에 나가서. 아니, 그거 쓰고. 빨리 몇 번이야? 빨리. 떡인다 좀. 빨리 몇 번이야?
자, 빨리. 쓰고 와서 빨리. 종이에 적힌 그대로 쓰시면 아. 되는. 그럼 포기로 볼게요. 포기. 잠깐만. 자, 야야 너 됐죠? 3, 너 3, 나 5. 안 내면 나가 말고. 5번이요. 자, 5번. 자, 때문에 남자. 나온 거 아니지? 자, 맞아. 4, 5, 1, 1. 자, 볼게요. 진짜? 자, 1번. 자, 그림 P와 Q를 지표면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다. 자, 질량은 P가 Q보다 크다. 얘는 질량이 크대. 얘는 질량이 작대. 오케이. 자, 이해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Q는 니은 방향으로 운동한다. 뭔 소리야, 그죠?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떨어지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가 Q보다 크다. P가 질량이 더 크니까 잡아당기는 힘은 더 커요. P가 Q보다 큽니다. 도다는 순간 속력은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4번. 그죠? 4번. 오케이, 4번. 그 다음에 3번. 자, 그림은 같은 높이에서 물체 AB를 수평 방향에 VA, VB의 속도로 동시에 쐈어요. 자, 동시에 쐈으면 동시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시에 도달하면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야. 시간이 똑같은데 얘가 이동한 거리가 2배죠. 자, 그러면 얘의 속도가 얘의 속도의 2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얘는 A의 속도의 2배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똑같네요. A가 B보다 질량이 더 큽니다. 자,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가속도는 동일합니다. 동일. 자, A와 B의 속도의 B는 1대2다. 맞죠? 물체의 자면은 중력은 A와 B가 같다. A가 더 커요. 틀렸어요.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4번. 자,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대포를 동시에 수평으로 발사했을 때 대포 아래 운동 경로이다. A, B는 지면에 떨어지고 C는 원 운동을 따라서 공략한다. C가 제일 빠르게 쐈겠죠. 대포 아래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가속도는 다 똑같아요. 중력 가속도죠. 자, A는 B보다 먼저 도달한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를 동그랗게 그려놓고 누가 먼저? 그러면 A가 먼저예요. 지구를 이렇게 지표면 근처라고 그려놓으면 뭐야? A나 B나 똑같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 조건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죠? 자, 공전한 동안 C의 가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 C의 가속도의 방향은 중심 방향,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입니다. 그렇죠? 다르죠. 답이 없다. 답이 없다. 대포 아래 가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같죠. A는 B보다 지면에 먼저 도달한다. 맞죠? 네? 답이 없다. 아니, 자, 이거 기억니은. 자, 책에 기억니은이라고 바뀐 책이 있어요, 없어요? 맞는 그럼 거 중국 아니야? 쫀다고. 1, 2번 해야 되는 거지. 기억이 없어서 기억이 없어서 1번을 한번 쓰. 그래요. 오케이. 정현. 오케이. 난널 믿고 있었어. 맞아, 이거는 답이 틀렸어요. 답이 틀렸어요. 자, 말하지 기억과 니은 동시에 답이라고 해야 돼요. 그죠? 완전- 기억, 니은이라고 해요. 이거는 맞아요. 책이 틀렸습니다. 책이 틀렸어요. 말했던 어? 안 자, 뭐 1번이나 2번 했어요? 그럼 맞았다고 해야죠. 그럼 맞았다고 해야죠. 오케이. 자, 2번. 그림은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같은 높이에서 물체 B를 V로 던졌어요. 자, 얘는 자연학화 포물선. 자, 연직 방향의 속력은 같다. 그렇죠? P에서 A의 오케이. 자, P에서 B의 수평방향 속력. P에서 B의 수평방향 속력은 똑같죠? V로. 그렇죠? 똑같습니다. 등속운동. 자, P에서 B의 수평방향 속력과 연직방향 속력이 같대. 자, 요 연직방향 속력도 V고 수평방향 속력도 V래요. 그렇대요. 자, A의 속력은 A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자,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자, 얘가 V면 얘도 V해야 돼요. 연직방향 운동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얘가 2V라고 했죠. 이거는 2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A를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A가 Q에 도달하는 시간은 T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T초 걸렸대요. 뭐 조건을 굉장히 많이 줬죠. 상황을. 자, A와 B의 작용은 중력의 방향은 연직 방향 맞죠? 자, Q에서 A의 속력은 2V다. 그렇다고 했죠. 그죠? 얘가 V, EV. 자, B가 Q에 도달했을 때 출발 지점으로부터 수평방향에 이동한 거리 B가 Q에 도달했을 때 당연히 VT죠. 그죠? V 곱하기 T니까 VT죠. 맞습니다. 그래서 5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다 맞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운동과 충돌. 운동과 충돌.
운동과 충돌. 본 역할을 해도. 자, 쌤, 왜요? 저 아이스크림 문제 맞췄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가시죠. 아니 지금 돈이도 없는데 네가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그래요. 쉬었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일 저 뒷반으로 시간이 뒷반으로 가야 된대요. 여기 뒷반으로 가야 되는 친구 좀 있죠? 네. 붙었어? 시간이 안 맞아서 잘 가시고. 그냥 쉬세요. 그냥 움직인다고? 그냥 움직인다고? 끝까지 남을 거야. 아, 난 너 있을 거야. 난 붙으면 주말 모르겠어. 바로 옮겨야 되잖아. 회사 들어가잖아. 그치만 붙지 마. 옮겨야 돼. 근데 그래도 지나면 우리 붙어줘야 너무? 식이 나온 거 아니겠지? 자, 액좀 들어놓으시고 브라이머 아니야? 그냥 나온 거. 짐을 넣으시고 보겠습니다. 자, 운동과 충돌. 이제 중력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운동과 충돌, 안전에 대한 얘기죠. 자, 관성이 뭐죠? 관성이 뭐예요? 자, 관성이 뭐죠? 뉴턴 1법칙, 2법칙, 3법칙 하는 거 다 기억나죠? 자, 뉴턴 1법칙. 자, 1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관성의 의미가 뭐예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자,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유지하려는 성질. 요렇게 외우셔야 되고. 자, 관성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뭐가 클수록 관성이 크다? 질량입니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 자, 질량이 클수록 크다. 자, 관성에 의한 현상. 정지해 있는 애는 계속 정지해 있고, 정지관성.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자, 이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 이거 뭐예요? 갈릴레이 사고 실험. 자, 옛날에는 마찰이나 공기저항을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실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사고 실험. 자, 요렇게 동그랗게 생긴데 굿을 넣으면 같은 높이까지 온다는 겁니다. 자, 얘를 기울여도 같은 높이까지 온다는 겁니다. 얘를 완전히 수평으로 만들면은 위로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된다? 계속 가는 게 기본 상태다 이거죠. 그죠? 계속 가는 거. 등속 직선 운동이 뭐다? 기본적인 상태다. 관성에 대한 설명이죠. 자, 현상. 버스가 급출발하면 뒤로 넘어진다. 자, 종이 위에 동전을 올려놓고 종이를 딱 치면 동전이 떨어지더라. 휴지를 빠르게 잡아당기면 순간적으로 끊어지더라. 관성 때문인 거죠. 다 관성.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자, 버스가 급정거하면 승객이 앞으로 쏠리더라. 자, 달리던 자전거에 페달을 멈춰도 페달을 계속 돌더라. 깔개를 털면 먼지가 날아가는 것도 관성 때문입니다. 관성의 법칙. 자, 조건이 뭐야? R자 힘이 0이면, 다른 말로 뭐지?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으면 물체는 뭘 한다?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뭐야? 정지해 있는 애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게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근데 어떨수록 질량이 클수록 이 성질이 강해진다는 거죠. 강해진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 자, 운동량과 충격량은 언제 이걸 써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이걸 쓴다? 얘는 충돌에 대한 얘기입니다. 뭔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충돌. 뭐가 부딪혔을 때. 첫 번째. 자, 충돌에 대한 물리적인 법칙을 찾으려면 운동의 크기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량. 운동의 크기. P. 자, 어떨수록 운동의 크기가 크다?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르면 멈추기가 어렵더라 이거죠. 그걸 뭐다? 운동량. 운동의 크기라고 합니다. 자, 운동량도 방향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벡터다. 그죠? 벡터량이다. 자, 속도, 힘, 가속도, 운동량, 충격량. 왜 또 이래? 자, 운동량, 충격량. 다 뭐다? 벡터입니다. 방향이 있어요. 벡터라고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방향을 고려해서 방향이 반대면 그죠? 빼줘야 된다 이거죠. 방향을 고려한 계산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충격량.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시간의 곱. 자, 충격은 물체에 힘을 주고 그 힘이 전달되는 시간이 클수록 충격이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충격량 I는 F 곱하기 T야. 자, 얘가 뭐야? 충격량이죠. 충격량. 자, 얘는 뭐라고 해요? 충격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뭐랑 같아요? I는 FT는 뭐 같아요? 기억 안 나요? 자, F가 뭐죠? F는 뭐죠? F는 MA. F는 MA죠. MA 곱하기 T예요. 자, A는 뭐죠? A는 뭐예요? 가속도 뭐죠? 가속도의 정의가 뭐죠? T분의 델타 V. T분의 델타 V 1초당 속도 변화의 양이에요. T분의 델타 V. 자, 곱하기 T가 돼요. 그럼 T가 약분되죠. 뭐 남아요? M 델타 V가 남죠. M 델타 V의 의미가 뭐예요? 질량은 똑같은데 속도가 변하는 거.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이지, 그지? 자, 그래서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고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이게 요 챕터의 끝이에요. 다예요. 그죠? 요만 알고 있으면 다 풀어요. 물론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어떤 의미인지. 됐습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힘이 작용하는 시간의 곱을 충격의 크기, 충격량이라고 하고 그 충격의 크기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 이 방망이에 있는 공의 운동량이 심하게 변한다. 공이 더 멀리 날아간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자, 충격량의 방향. 충격량도 방향이 있는 벡터량이니까 주의해라 이거죠. 자, 충격량의 크기.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클수록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크다. 볼게요. 자, 힘 시간 그래프예요. 충격량은 뭐다? 힘 곱하기 시간이야.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F니까 힘 곱하기 시간이라는 의미는 뭐랑 같아요? 민넓이랑 같아요. 힘 시간 그래프의 민넓이가 뭐인 거야? 충격량. 민넓이가 뭐인 거야?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자, 근데 실제로 뭔가가 이렇게 충돌을 했을 때 일정한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충돌은 없어요. 그렇죠? 항상 뭐가 이렇게 충돌하면 어떻게 돼? 처음에는 힘을 많이 했다가 맞고 이렇게 튀면서 힘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죠. 실제 충돌 때. 자, 그러면 이 복잡한 그래프의 민넓이를 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적분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수학 문제가 돼버리죠. 자, 그래서 민넓이는 충격량이야. 그래서 민넓이를 구해야 돼.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자? 이 복잡한 그래프가 그냥 일정한 힘이 쭉 작용했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지. 오케이? 하기 싫으면 적분하든가. 그죠? 적분하든가 이거 하든가 둘 중에 선택하라 이거죠. 자, 그래서 평균힘 I는 FT는 델타 P에서 얘가 자 이렇게 힘이 커졌다 작아졌다 왔다 갔다 하면 뭘 해야 돼? 인테그랄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적분하기 싫으니까 얘가 그냥 이거 안 하고 그냥 일정한 힘이 쭉 작용했다. 자, 충격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일정한 힘이 나오잖아. 그 힘을 평균 힘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야. 그럼 결론이 뭐야? 충격력은 우리는 평균 힘이랑 똑같은 걸로 보자 이거야. 그죠? 똑같다. 자, 됐습니다.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 물체가 힘을 받는 동안 속도가 변함으로 운동량이 변한다. 그래서 자, 델타는 뭐다? 델타는 나중값 빼기 처음값이다. 근데 방향 고려해야 된다. 자, 뭔가 충돌을 했어. 자, 얘가 이제 뒤에서 들이받은 차는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앞으로 가다가 이제 앞에 차를 박았어. 그럼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느려지죠. 앞차는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요. 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 뒷차는 뒤쪽으로 힘을 받게 되고 앞차는 앞쪽으로 힘을 받게 돼. 그 힘의 크기는 어떨까? 같아요. B가 A에게 주는 힘의 크기와 A가 B에게 주는 힘의 크기는 같아요. 왜 같아요?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무조건 어때요? 같아요. 그게 같아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이제 충돌을 했다라고 하면 이 힘이 전달되는 뭐도 같을까? 시간도 같겠지. 이 힘이 전달되는 시간도 같아요. 그러면 힘이 같고 시간이 같으면 뭐가 같은 거야? 주고받는
충격량이 같다라고 할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래서 A가 B에게 주는 이쪽 방향의 충격량. 자, AB. 자, 반대 방향의 충격량. BA. 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죠? 자, 이거는 뭐랑 똑같은 얘기야? A가 B에게 주는 B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똑같아요. 방향만 반대고. 그죠? 크기가 다 같다는 거야. 크기가 같아. 크기. 다 같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빨리 써, 빨리. 필기를 빨리빨리 해야지. 빨리빨리 필기를 하시고. 자, 뭔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헷갈린다. 그럼 뭐다? 다시 보시고, 그죠? 유튜브 다시 보시고, 다시 정리하시고. 다음 볼게요. 자, 빨대를 이용하여 날린 면봉의 운동량의 변화량 보기. 자, I는, FT는 뭐야? I는 FT는 뭐야? I는 FT는 뭐야? I는 FT는 뭐야? 델타 P. 델타 P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뭘 변화시켜야 돼? 힘을 변화시키거나 시간을 변화시켜야 돼. 그지? F나 T를 변화시켜야 돼. 자, 약하게 불 때보다 세게 불 때 뭐야? 힘이 커지니까 뭐다? 운동량이 크게 변해. 근데 질량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뭐가 변하는 거야?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속도가 빨라진다. 자, 긴 빨대와 짧은 빨대 뭐가 달라? 힘은 똑같은데 빨대가 길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잖아. 동일한 힘이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니까 더 빨리 나오잖아.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충돌에 대해서 배웠어요. 충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충돌과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안전장치. 자, 충돌이 일어났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여 충돌로 인한 사람이나 물체가 만든 힘의 크기가 작아지도록 한다. 자, 볼게요. 자, 여기 누가 있었어요? 선율이요. 뭐라고? 선율이요. 선영이요? 선율. 자, 선윤이요? 자, 선윤이가 있었어요. 자, 선윤이를 50m/s로 던졌어요. 그죠? 자, 꼭대기에 도달하는데 몇 초 걸려요? 자, 중력 가속도는 10이에요. 꼭대기에 도달하는데 몇 초 걸려요? 50m/s로 던졌어요. 자,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몇 초 걸려요? 5초 걸리죠? 5초. 왜? 중력 가속도의 의미가 뭐냐고? 1초당 10씩 아래 방향으로 변한다는 거야, 속도가. 자, 50이니까 5초 뒤에 이 선윤이는 어떻게 돼? 속도가 제로가 된다는 거지. 그게 꼭대기잖아. 그죠? 자, 5초 뒤에 꼭대기 갑니다. 자, 5초 뒤. 자, 5초 뒤. 자, 꼭대기 갔다가 다시 떨어져요. 자, 다시 떨어져서 동일한 위치에 왔을 때 속력은 얼마일까요? 당연히 50m/s죠. 왜? 대칭 운동이니까. 그죠? 대칭 운동이니까. 자, 50m/s예요. 자, 선윤이의 질량이 얼마죠? 1이라고? 자, 1은 아니잖아. 자, 30kg이라고 할게요. 30kg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 땅바닥에 도달했어요. 땅바닥에 도달했는데, 자, 얘의 운동량이 얼마야?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야, 그지? 30 곱하기 50이니까 얼마야? 1500이야. 1500. 자, 근데 이 선윤이가 땅바닥에 도달하면 결국 어떻게 돼? 정지할 거 아니야. 정지야. 정지. 자,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라고 하면 돼? 1500이라고 하면 되지. 그렇지? 1500에서 0이 됐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1500이야.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야? 충격량이라고. 충격량이야. 얘가 충격량이야. 그럼 다시 쓸게.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게 지금 1500이야. 이게 지금 1500이야. 델타 P가 1500이야. 1500. 자, 근데 얘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죠? 힘 곱하기 시간. 자, 여기가 맨 바닥이야.
맨 바닥이야. 자, 이거 콘크리트 바닥이야. 자, 그래서 정지하는데 0.1초가 걸렸어. 정지하는데 0.1초가 걸렸어. 자, 그러면 요게 뭘? 0.1초를 넣어. 0.1초를 넣으면 성윤이가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15,000N이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1.5톤 정도의 무게를 받는 거예요. 1.5톤. 자, 그러면 이 1.5톤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을 견딜 수 있으면 살겠지만 못 견디면 부러지겠죠. 자, 두 번째. 성윤이가 바닥에 도달했는데 자, 옆에 있던 누구죠? 착한 선생님이 자, 여기에 매트리스를 딱 깔아줬어요. 자, 매트리스 깔아줘서 푹신해요. 자, 푹신해서 0.1초 걸려야 되는데 얘가 2초 걸렸어요. 2초. 그죠? 2초. 그럼 마찬가지로 자, 1500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근데 시간이 2초가 되니까 힘이 얼마가 돼? 750N이잖아. 몇 배 차이나? 차이 엄청나죠. 그죠? 자, 그래서 뭐일수록 자, 운동량이 변할 때 걸리는 시간이 길수록 어떻게 되다? 안전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매트나 뽁뽁이 그런 걸 써야 된다. 거죠, 그죠? 왜? 뭐래? 자, 그래요. 자, 볼게요. 자, 충격량이 같을 때, 자, 충격량은 같을 수밖에 없어. 같은 질량의 물체, 자, 동일한 달걀이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져. 그러면 충돌 직전의 속도가 똑같을 거잖아. 그러면 이 두 개는 뭐가 같아? 자, 동일한 질량의 달걀이 동일한 높이에서 낙하해서 전기했어. 뭐가 같아? 델타 P가 같아. 운동량의 변화량 같아.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야? 충격량이잖아. 자, A와 B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 그러면 충격량이 같은 거야. 힘 시간 그래프에서 뭐인 거야? 민넓이라고. 그쵸? 민넓이. 그래서 SA와 SB는 어때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질량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자, 근데 A는 뭘 한 거야? 딱딱한 나무판에 떨어졌어.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작았다고. 그러면 충돌하는 그래프가 힘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평균적인 힘이 이 정도 되겠지. 그치? 평균 힘이 크다고. 근데 평균 힘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뭐가 중요해? 맥스 힘이 중요하죠. 그죠? 이 최대 힘이 뭐다? 최대 힘이 이 달걀의 탄성 한계를 넘어서느냐 못 서느냐, 그게 문제인 거야. 자, 푹신한 방석에 넣으면은 얘가 충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평균 힘이 줄어든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아. 자, 받는 시간이 B가 길어. 그럼 뭐야? 평균 힘이 줄어들어서 얘가 뭐다? 안 깨지더라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는 다 뭐야? 시간을 끌어주는 푹신푹신한 에어백. 자, 여기 뭐가 있어? 자동차 범퍼. 자동차 범퍼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얘가 튼튼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죠? 범퍼가 튼튼하면 사람 죽어. 범퍼가 깨져야지 깨지면서 시간을 끌어주기 때문이야. 자, 여기 돌에 설치된 난간. 자, 그 다음에 스펀지. 여기 푹신푹신한 거 다 매트. 자, 이런 것들 다 이제 에어매트, 뽁뽁이. 자, 힘 체크 볼게요. 자,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을 뭐라고 해요? 관성. 자, 물체의 뭐가 클수록 크다? 질량. 질량이 클수록 크다.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 곱하기 속도 뭐야? 운동량. 물체의 작용의 힘과 시간. 힘 곱하기 시간은 뭐야? 충격량. 힘 시간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넓이는 충격량을 나타내요. 충격량. 자, 요거죠. 요거 넓이. 얘가 충격량이에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같을 때 물체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충돌 시간과 자, 무슨 관계예요? I는 FT죠, 그죠? 자, 이 힘은 T와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죠, 반비례 관계입니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안전장치는 충돌이 일어났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충돌로 인한 힘의 크기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 1번 관성에 대한 설명. 자, 정지한 물체는 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정지한 물체에 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관성이 뭐라 그랬어요?
질량이라고 했죠. 자, 정지한 물체는 정지관성이 있어요. 질량의 크기만큼. 그렇죠?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다. 맞아요.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의 크기는 크다라고 해야죠. 자, 물체의 작은 알자임이 0면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맞아요. 2번. 질량이 150g인 야구공이 108km/h의 속력으로 날아갈 때 야구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냐? 자, 운동량은 뭐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단위 한산. 물리는 무조건 단위 한산해야 돼요. 자, g이면 kg으로 바꿔야 돼요. 150g은 몇 kg이에요? 0.15. 0.15. 자, 108km/h는 얼마예요? 자, 이거 단위 한산 했잖아. 자, 킬로미터는 미터로 바꾸려면 1000을 곱해주면 되고, 그죠? 자, 분모에는 hour를 세컨드, 1시간은 몇 초예요? 3600이죠, 그죠? 얘가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하면 돼요. 동그라미 2개 없어지면 36분의 10을 하면 되죠. 그럼 얼마야? 3이네, 300. 30m 퍼 세컨드네. 그럼 0.15 곱하기 30이죠. 그럼 얼마예요? 4.5네요, 그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다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물체의 운동량에 변하는 것 같다. 맞아요? 충격량은 운동량에 변하는 것 같습니다. 물체의 작은의 힘의 크기가 커지면 물체의 속도 변화량이 커진다. 맞아요? 맞죠? 자, I는, FT는 델타 P. 그죠? 자, 힘이 커지면 운동량도 변하죠. 속도가 더 커지겠죠. 자, 그 다음에 물체의 속도를 크게 변화시키려면 물체의 큰 힘을 오랫동안 작용, 맞죠? 그죠? 운동량. 자, 대포의 포신이 짧을수록 시간이 길어져. 틀렸죠? 포신이 길어야 되죠. 길어야 됩니다. 다음 5번. 그림은 여기 됐네. 수평면에서 5m/s로 운동하던, 자, 수평면에서 2kg짜리 물체가 5m/s로 운동하고 있어요. 운동 방향으로 5N의 충격량을 줬어요. 자, 그러면 얘는 나중 운동량은 얼마냐? 자,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하면 되죠. 자, 이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러면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2 곱하기 5니까 10이야. 처음 운동량이 10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5야.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얼마야? 15라고 하면 되지. 그죠? 15라고 하면 돼요. 5번. 그림은 동일한 달걀 AB를 같은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 시간이 짧게 걸리죠. 자, 푹신한 방석 많이 걸리죠. 자, 시멘트 바닥과 푹신한 방석에 닿기 직전 달걀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아요. 운동량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충격량도 같아요. 민들도 같아요. 자, 충돌을 가지고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아요. 다 같아요. 그죠? 다 같아요. 자, 평균 힘의 크기는 이제 이걸 봐야죠. 얘는 시간이 적게 걸렸으니까 많이 걸렸고, 얘는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적게. 그죠? 자, 그래서 A가 B보다 크네요. A가 B보다 크다. 일상생활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사람이나 물체에 받는 평균 힘을 줄이는 안전장치는 푹신푹신한 거. 헬멧, 에어백. 병탁이 맞아요? 아니요. 아니죠. 병탁이 아니죠. 매트, 범퍼. 자, 포신 아니죠. 그죠? 포신 아니죠. 오케이. 자, 여기에 있는 내신 만점 문제도 다 풀어보시고, 자, 여기 다 풀어보시고, 자, 실력 업 문제. 자, 실력 업 문제. 자, 요거 4개 다 풀면 퇴근. 자,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풀다가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뭐? 질문하세요.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모르면.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대표님 모르겠으면. 오, 거침없이 푸는데. 저번부터 해볼게. 저번은 뭐가 어떤 거? 생각보다 자, 풀었습니다. 이번 상황은 내가 왜? 이번 어떻게 푸는 이번 선생님 채점했다고? 왜 채점했어? 다 풀었으니까 진짜 자, 2번. 자, 1번, 2번까지 해줄게요. 1번. 아니야. 이번 자, 갈릴레이의 사고실험이다. P점에서 가만히 놓으면 요 높이까지 사고실험 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P점까지 가요. 자, B를 지난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해야죠. 자, B를 지난 물체 작용을 알자임이 제로니까 등속 운동하죠. 관성 때문에. 그래서 D군만 맞습니다. 2번. 1번부터 4번까지 맞았어요. 자, 2번. 자,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m,2m인 공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자, 여기 2P고 얘는 P라고 줬죠, 그죠? 이 문자를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자, 가나의 AB의 운동량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니까 P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그쵸? 자, 그럼 얘 B의 속도를 V라고 잡아. 모르면 미지수 잡으면 돼. 자, 그러면 P는 뭐라고 하면 돼? 2mV다 라고 하면 되죠. 자, 근데 얘는 2P래. 2P야. 그러면 2P는 얘는 얼마가 돼야 돼? 4mV가 돼야 돼. 근데 질량이 m이잖아. 그럼 얘의 속도는 얼마인 거야? 4V인 거지. 그러면 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만족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수평으로 찼대. AB 사이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얘기가 뭐야? 어떻게 되면 얘 사이 거리가 유지가 돼? 같은 속력으로 굴러갔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속력이 V인데 얘도 V가 되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V가 되면 A의 운동량은 mV니까 우린 처음에 P는 2mV로 잡았으니까 얘는 얼마라고 해야 돼? 2분의 1P라고 얘기를 해야 되네. 그쵸? 절반이 됐기 때문에. 가에서 공의 속력은 A가 B의 4배이다. 맞죠? 4번입니다. 자, 기억은 2분의 1P입니다. 틀렸어요. 자, 가가 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충격량을 구하라. 그럼 뭐 구하면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 또는 힘 곱하기 시간을 구하면 돼요. 근데 힘과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해야죠. 자, 원래 운동량이 얼마였죠? 왼쪽으로 2p였어요. 근데 나중 운동량이 얼마였죠? 2분의 1p가 됐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2분의 5p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틀렸네요, 그죠? 2분의 5p. 변화량은 2분의 5p입니다. 2분의 5p.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를 망치로 때렸더니 자, 물체가 벽에 충돌한 후 튕겨져 나왔다. 자, 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작용한 시간을 t0, 2t0. 자, 처음에 정지 상태, 정지였어. 자, 그럼 얘가 이제 망치로 맞았을 때가 t0죠, 그죠? 얘는 벽과 충돌한 거네, 그죠? 벽과 충돌했어요. 자, 물체가 망치와 벽에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을 구하라.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얘는 질량을 m이라고 가정하면 되죠. 처음의 운동량. 자, 처음에 자, 얘가 망치의 충격량은 망치가 가한 힘 곱하기 시간인데 시간이 t0죠. t0입니다. 자, 얘가 운동량을 변화시켰죠. 얼마죠? EMV가 됐죠. EMV. 자, 그러므로 망치의 평균 힘. 자, 망치의 평균 힘은 t0분의 EMV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t0분의 EMV다. 두 번째, 요 상황을 보는 거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자, 벽이 받은 충격량. 자, 벽에 받은 충격량. 자, 얘는 벽의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이야. 근데 시간이 2t0죠. 2t0야, 2t0. 자, 얘가 얼마? 운동량을 변화시켰는데 EMV로 가던 게 MV로 가니까 변화량은 3MV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누가 벽이 준 평균 힘은 2t0분의 3MV가 돼요. 3MV. 그죠? 뭐 얘 대 얘니까 어떻게 되죠? MV t0 t0 4대 3이 되네요. 그죠? 4대 3이 됩니다. 질문. 질문하세요.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완벽하네요. 자, 여러분들, 자, 고1 중간고사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죠? 화학이에요, 화학. 자, 화학에 의해서 점수 관리입니다. 나머지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거의 암기예요, 그죠? 틀릴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서 점수 관리는 건 뭐라고? 물리입니다, 물리.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점수가 갈린다는 얘기는 뭐야? 그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해도 맞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점수가 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고, 숙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문제를 추가적으로 더 많이 풀어야 돼. 여기 있는 문제만 푼다고 이거 못 풀어요. 그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자, 그림과 같이 힘 센서를 장착한 수레가 벽과 충돌했어요. 자, 받는 힘을 측정했다. 수레 앞에 스펀지를 넣고 받는 힘을 측정했다. 자, 이거죠. 자, 얘가 뭐야? 그냥 벽과 충돌한 거죠. 자, 얘는 시간이 오래 걸렸네. 스펀지겠죠. 스펀지를 충격했어요. 자, 얘는 시간이 t초밖에 안 걸렸어요. 얘는 2t초 걸렸대요. 자, 결과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아랫부분의 넓이는 3s 2s다. 아랫부분의 넓이가 뭐라고? 충격량이에요. 자, 충격량. 자, 이게 뭐죠?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오케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기억은 나를 측정한 거예요? 가를 측정한 거예요. 그죠? 시간이 더 적게 걸렸으니까 가입니다. 가. 자, 충돌 직전 수레의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자, 얘의 충격량,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기 때문에 가가 당연히 나보다 뭐야? 속도가 더 빨라야 됩니다. 커야 돼요. 속도가 빨라야지 얘가 정지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죠. 충돌하는 동안 수레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딱 봐도 누가 더 커요? 기억이 더 크죠. 그죠? 가가 더 큽니다. 자, 기억.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큽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다음 시간에 정리를 딱 할 건데, 다음 시간까지 문제를 열심히 풀면서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 어차피 물리 여러분 못 풀어요. 어차피 여러분 못 푸니까, 그죠? 못 푸니까 뭐 하라고? 해설지를 옆에 펴놓고
문제를 풀면서 이거 어떻게 푸는 거지 보세요. 물리, 화학은 내용을 본다고 문제 바로 안 풀려요. 그 내용, 개념을 이해해서 문제 바로 풀리면 그쵸?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해설지를 펴놓고 물리화학은 한 문제 풀고 맞았나? 당연히 틀리네. 당연하네. 그러면서 그죠? 왜 당연히 내가 틀렸지? 아, 이걸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구나. 규칙을 잘 몰랐구나. 수식을 못 풀었구나.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거를 자꾸 체크하면서 반복 훈련 하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수고했습니다. 자, 꼭 해보세요. 꼭 풀어보세요. 하나요. 풀라고! 니는 써. 작업성 써, 빨리. 전국장이었지? 일단 보여주면서 끝내고 빨리 뭘또 빨리 네, 오늘부터 인강 됐어? 책이 오늘 안녕. 잘 가시오. 잘 가세요. 오라고! 제발 좀 풀라고, 제발 좀. AI 그거 하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그 뭐지? 2학기까지 해주시면 안 돼요? 2학기까지는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아마 중간고사까지는 해본 것 같은데. 2학기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뭐, 내 AI 망해라고 저주를 내릴게요. 망하면 뭐 수업을 계속 하겠죠. 아니 안녕, 잘 가세요. 오늘도 먹을 시간 하면 오늘 조금 망해가지고.